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바타를 발굴 중인 저희 호우 시절, 이번 방송에서는 평소처럼 저희가 뭐 캐릭터를 딱 정해서 인물 탐구를 한 명 한 명 하지는 않더라도 네. 주인공 제이크 설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변부에 있는 인물들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얘기부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제이크 설리와 관련된 이 이야기 중에서. 내가 제이크 설리라면 네, 그렇게 그렇지. 맞아. 보내졌다면 네, 내가 인간에서 나비족의 그 경계에 서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요구받게 된다면, 일종의 제가 수색대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 원주민들과 네. 함께 할 것인가? 음, 아니면 원래 나의 본 목적대로 할 것인가? 본 목적대로 인간들에게 그냥 정보를 넘겨서 네, 나비족이 좀 힘들어지더라도 그렇죠. 인간의 편에 설 것인가, 인류의 편에 설 것인가, 나비족의 편에 설 것인가. 재밌는 질문이네요. 요거 이제 좀 생각해봤는데 네, 사실 제이크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정복자의 입장이죠. 네, 지구인의 그쵸. 편이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빌런으로 나오는 1편과 2편에서 계속해서 빌런으로 나오는 네. 그 쿼리치 대령의 맞아요. 어떤 청탁까지도 승낙할 만큼 네. 뭐 자기 다리 고치는 게 더 우선인 그죠. 사람이에요. 굉장히 흔쾌히 수락해요. 네. 뭐 당연한 거예요. 네, 네, 네. 네. 이 사람이 온 이유가 뭐 다리 고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근데 정복자였던 한 사람이 어찌 보면 갈등의 대척점에 있는 나비족의 편으로 돌아서게 된 거는 네,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게 사랑의 시작이 이제 공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장이나 마음을 몰입하게 되고 네, 그 저쪽의 사정이 내 사정으로 전이 될 때 네, 우리는 그 안에서 유대감도 느끼고 친밀감도 느끼고 네, 아주 사랑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데 만약에 네. 만일 저 역시도 그들을 공감하게 된다면 네. 아마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꿀 것 같아요. 어,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네, 여기서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다시 들었던 생각은 네. 내가 공감이 가능할까였어요. 그 나비족들에게. 네. 그러니까 네이트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의 지평이랄까요? 인식의 범위가 네. 분명히 인간 중심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네. 나랑 다른 형상을 하고 있는 나비족을 네.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전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더라고요. 나비족이 인간의 모습을 좀 하고 있잖아요. 형체를.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야. 어. 벌레나 해충의 모습이야. 그 영화 컨텍스트에 나오는 모습이야. 다리가 7개야. 그래. 그러면 이게 우리가 네. 뭐 제국주의나 원주민 탄압, 뭐 말살, 네. 식민지 이런 거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다수의 사람들이 반성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형상이나 문명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네.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들이 막 영어를 해. 그들이 한국말을 해. 맞아. 근데 외모는 그게 아니야.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소통이 될까? 공감이 될까? 그러니까요. 이 질문을 그래서 다시 던져보면 네. 제국주의가 막 성행하고 횡행하던 그 시기나 네. 원주민 탄압을 하던 시기로 돌려보는 거죠. 내가 유럽인이야. 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의 형태를 하고 있지 않은 존재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흑인이나 원주민의 어떤 색깔이나 처음 봤을 때, 유색인종을 봤을 때 혹 마치 양반 상놈 같은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반은 그냥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과거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인간의 범위는 굉장히 더 좁았던 좁은 게 의미로 아닌가. 축소되어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유럽 사회 내부에서도 남자만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네. 결국은 제이크 설리라는 인물이 나에게 말해주는 건 네.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거 재밌다. 이 관점 재밌는데요. 각자가 허용하는 상대방에 대한 범위. 네네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류에 대한 범위. 이게 제이크 설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임스 카메론이 네. 아까 제가 1편에 지난 에피소드 때 네. 말씀드렸던 게 인류의 관점이 뭐 저는 유럽인의 관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나비족으로 등장시켰다는 게 굉장히 영리하고 관객과 공감할 수 있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객들도 나비족을 사랑할 수 있게. 그렇죠. 한 근데 거죠. 이게 여기서 해충으로 나온다든지 다리가 7개야. 1편에서 나오는 네. 그
하이에나를 네, 형상화한 맹수 같은 그 맹수 느낌의. 같은 걸로 하면 이게 공감이 될까 그렇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그 라포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맞아요. 관객이.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함부로 단언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제이크 설리가 아니라 네. 내가 유럽의 어떤 제국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던 사람이야. 네. 그 정복자의 군인이었어. 근데 나는 그들을 네. 군인이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면 네. 과연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려면 네.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게 사랑에도 배움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 제이크 설리도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의 룰을 배우고 그들의 룰을 배우고 인사법을 배우고 그 존재를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몸이 늙어가도 네. 생각이 늙지 않으려면 지금 시대의 관점을 계속 배워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랑도 배움에서 필요한다. 비롯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뽑아내다니. 되게 의외의 또 좀 깊이 있는 메시지가 나온 것 같은데. 오호. 저는 사실 좀 삐딱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뭐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영화에서는 진짜 제이크 설리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나비족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이 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제이크 설리를 위한 판이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리고 제이크 설리가 나비족의 형상을 그 아바타를 입었을 때 네. 다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일단은 핸디캡이 없어지죠. 네, 없어지고 게다가 또 해병 출신의 제이크 설리는 그 어떤 육체적인 힘과 네. 활동성에 대해서 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이게 또 육체적인 조건만 보면 나비족이 좀 더 우월하단 말이에요. 네. 키도 엄청 크고 네. 막 근육도 더 발달돼 있고 맞아요. 그 되게 체지방도 훨씬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의 나비족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조건과 또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네이티리가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에이와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네. 계시를 받은 인물인 거예요. 그쵸. 지금 이 제이크 설리는 네.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현실에선 아싸인 내가 이 세계에선 총리라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그쵸. 그 라이트 노벨 같은 거죠. 내가 이 나비족의 세계로 갔더니 내가 약간 좀 인싸인 거야 쉽게 말해서. 그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물론 우여곡절이 있고 제이크 설리도 대단히 좀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토르크 막토의 지위에 올라가잖아요. 그 네. 단 한 마리의 그 아주 흉포한 이크란을 길들이면서 그렇죠.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한 번에 불식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아하. 저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 나중에 이제 그 원래 원주민의 그 치테이한테 네. 약간 화해를 청하면서 네. 저는 앞으로는 이제 오마티카야족을 위해서 그렇죠. 싸울 거예요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 치테이의 표정이 되게 묘해요. 맞아. 아직도 막 미워하는 표정이긴 한데 근데 저 이크란을 길들이고 막 토르크 막토가 그쵸. 된 거는 이거는 진짜 적어도 그 오마티카야 부족 안에서는 이게 논쟁이 불필요한 지점인 거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그쵸. 없는 그런 지위를 손에 넣은 그런 상황이면 네. 이게 되게 그냥 정말 속물적으로 봤을 때도 나비족에서 있는 게 좀 낫지 않나. 물론 뭐 나중에 지구인으로 돌아가면 뭐 커리치 대령이 뭐 다리 문제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네. 뭐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네이트리를 또 되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또 사랑하게 된 상황이고 목숨까지 구해주고. 그렇죠. 목숨도 구해주고 네이트리의 뭐 그런 스타일이나 이런 게 또 제이크 설리한테 되게 좀 매력적으로 보였을 만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난 그 또 전투력을 가진 여전사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냥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에도 좀 삐딱하지만 내가 정말 그 조건 그대로 내가 제이크 설리였다면 나비족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라는 넙죽. 넙죽 정말 그거를 받아들이기 쉽도록 제임스 카메론이 이거를 그 어떤 당의정의 형태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조세프님이 얘기하신 게 너무 정확한 게 여기에서 나비족들이 이상하게 생겼으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편에 나오는 톨쿤의 형태였다고만 해도 네. 톨쿤도 보면은 그 이제 막 향유교래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지적 생명체거든요. 네. 막 말이 안 통할 뿐이지 거의 그쵸. 근데 대화를 나누긴 하잖아요. 네. 막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교감이 있고 근데 이제 말하자면 나비족이 그 톨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그 고래랑 결혼할 수 있냐고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이 질문은 그때 그 정도 헷갈리는 상황에서는 던지면 정말 네. 이게 헷갈리는 질문이거든요. 아, 내가 톨쿤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아,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비족은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뭐 같이 직립보행하고 그쵸. 뭐 같이 손을 쓰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조건으로 제임스 카메론이 만들어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그냥 우화 같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이게 잘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네. 이걸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역사적 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잘못하면 네. 지난 역사에서 어떤 친일 매국노를 아, 약간 이해하게 되는 그렇지. 방편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재밌는 질문이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네. 좀 불편한 질문인데 그럴 수 있거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쿼리치 대령이 봤을 때는 쿼리치의 관점에서 제이크 설리는 변절자죠. 그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를 그래서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고. 또 한국 사람한테는 더더욱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이크 설리라는 인물을 통해서 생각이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쿼리치 대령이 우리나라 인물로 치면 한 단재 신채호 선생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이거 너무 좀 너무 망령되이 저희가 어쨌든 독립운동가의 한 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점이랑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이제 멘탈의 붕괴가 오는 막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기도 하네요. 정말로. 쿼리치 대령의 관점에서 보면 또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는. 송곳이라는 그 웹툰이었죠. 아, 네, 맞아요. 서 있는 곳이 달라지면 뭐 입장이 달라진다고 했나요? 맞아요. 최기석 작가님. 그걸 얼마나 우리가 맞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보느냐가 이 영화가 결국 우리에게 던져주는 숙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이 영화의 선악구도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맞아요. 되게 순수한 모습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나비족 그리고 그들을 침략하려는 인간 이렇게 넓게 보면 굉장히 대립구도가 명확하고 이제 제이크 설리를 물론 그 중간에 세워놓기는 하지만 이 악역으로 나오는 그 인간족 빌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쿼리치는 1편에서 또 그렇고 2편에서도 그렇고 되게 그냥 명확한 악역으로 그냥 그려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2편에서 뭐 이렇게 그 아들로 추정되는 뭐 스파이더의 관계 같은 게 조금 복잡하게 다뤄지긴 하지만 인물 구도는 따로 어떻게 보면 짚어볼 필요가 좀 없을 정도로 되게 단순한데 제임스 카메론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우화의 형식으로 창출해냈기 때문에 이 세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또 나름대로 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매우 많아진다. 이게 우리가 흔히 보수와 진보로 이야기를 할 때 보수를 뭐 우파? 진보를 좌파?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개념도 좀 저는 헷갈려지는 것 같아요. 이걸 외계로 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 쿼리치나 판도라를 정복하려는 사람을 우린 진보라고 봐야 될까요? 보수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 지구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저는 너무 똑똑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이걸 만약에 맞아. 진보죠 사실 근데 이거.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점에서는 되게 보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반동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 체계나 신념도 굉장히 다각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 한 편이 워낙 큰 스케일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처한 갖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도치 않게 되게 다각적인 해석을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순기능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고 진보인데도 그러니까 쿼리치 대령은 완전 꽉 막힌 그 수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판도라 개발에는 아주 전위적으로 뭐 새로운 개척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서고 있죠. 그들을 그럼 이제 우파 진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도 연결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인간의 현실 속에서 엮어볼 수 있는 우화적인 측면들이 되게 많다. 저희가 뭐 답을 낼 수는 없는데 그렇죠. 답을 낼 수 이런 없죠. 관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 만약에 다시 이 영화를 보신다고 했을 때는 그런 관점으로 영화를 보셔도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이 영화의 화려한 비주얼에 시선을 빼앗겼다면 두 번째 봤을 때는 또 이런 새로운 생각의 지평을 한번 열어보는 것도 이 영화의 재미있는 감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로. 호우 시절